거의 이제 끝판왕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규제가 심한데 내년엔 잡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 진짜 2021년도에 나오면은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전부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토지 공개념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도 토지 공개념의 일환인데요. 그 예전에 1980년도에 부동산 투기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뭐 개발이익 환수제라든지 토지 초과의 이득 세법이라든지 뭐 택지 소유 상한제라든지 이런 걸로 뭐 이제 토지 공개념의 어떤 기반들을 만들려고 정책을 냈거든요. 근데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어요. 결정을. 그래서 폐기가 됐어요. 근데 이 기조가 조금 이어진 게 이제 토지 공개념 중에서 지금까지 이어진 게 토지거래 허가제.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는 아시죠? 그다음에 종부세의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도 지금 뭐 변호사 집단에서 위원에 대한 부분들을 헌법 소원을 했죠. 그리고 용도지역 지구 뭐 이런 지정들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토지 공개념에 반영된 기조인데요. 특히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확대예요, 확대. 이거는 거래를 할 때 공공의 허가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 자체는요, 서울에 지정된 걸 보면요, 뭐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에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용산구, 그다음에 서울의 강남, 송파인데 보시면은 원래 지정되는 취지 자체는요, 이런 토지에다가 개발 사업들이 일어나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새 집을 지으면은 보상의 문제도 생기고 개발에 장애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뭐 개발업자들이 빨리 선점을 해가지고 여기에 집가를 올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래를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규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개포동 쪽이나 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유련동, 세곡동 쪽에 보면은 개발 사업들이 진척되거나 예정되었거나 진행되는 사항에서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용산부터는 작년에 이제 지정한 용산부터는 이제 개발 사업 주변에 있는 기존 주택들을 지정을 했어요.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판교 테크노밸리를 할 때도 지정을 했고요. 경기도에도 지정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한 건데 이렇게 기존 주택에 지정을 한 적은 이례적인 거죠. 특히 이런 재개발 재건축도 이례적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존 주택이죠. 그냥 뭐 앞으로 개발 사업이 일어나지 않을 그냥 기존 주택인 청담, 삼성, 대치, 잠실까지도 지정을 했어요. 이게 지금 현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지정을 하는 명목 자체는 개발이 삼성동하고 봉은사역 사이에 너무 일파만파로 퍼지고 그게 이제 잠실동의 종합운동장 리모델링하고 탄천하고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여기가 거의 이제 호재의 핵이 되거든요. 부동산 호재 중에서 저는 단군 일의 가장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기존 주택을 막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이례적인 일이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나중에 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021년도가 되어서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뭐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이라든지 투기 지역 이상의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임명을 들으면서 이제 뭐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막겠구나. 이 거래라는 게 만약에 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거래를 할 때 1주택자를 유지를 해야 되고 2주택자에 대한 부분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거래를 막을 거고 그리고 뭐 거래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2주택을 해가지고 이거를 집을 안 팔고 2주택을 유지했다 이러면은 이제 범칙금이죠. 과태료가 더 심한 거죠. 범칙금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제가 그냥 예상을 하는 건데
거의 이제 끝판왕에 오는 거예요. 끝판왕이. 토지 공개념의 중간 단계가 종부세의 누진세율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가중을 하는 건데 이미 한번 그 강남의 기존 주택들, 강남과 잠실 쪽의 기존 주택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의 기조로 봐서는 이런 토지거래 허가제, 그러니까 주택거래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보시면은 이제 유사한 건데 좀 달라요. 근데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한 부분들을 2003년도에 위헌 논란이 있어서 위헌 판결이 났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내용을 보면은 1인 2주택 이상일 때는 추가로 집을 살 때는 기준 시가의 10%를 넘는 초과 부담금을 징수 또는 추가 주택 취득에 아예 금지. 그다음에 1가구 1주택이 허가구역 안에서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기존 집 처분. 이거는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은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걸 어길 시에는 기준시가의 3%에 대한 이행 강제금 징수. 뭐 이렇게 예전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 주택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이런 걸 추진했지만은 잘 안 됐죠. 근데 위헌 판결이 났고 그때도 논란이 되었던 것이 내년에 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좀 농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나중에 거래가 막히잖아요. 갭 투자 못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갭 투자는 제가 나쁜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있죠. 하지만 순기능도 무시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갭 투자를 못 하는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주택이 있어야 돼요. 주택이 없으면요. 이제는 실거주자조차도 되게 까다로운 주택 시장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택을 지금 이제 그런 거래 막힘과 나중에 거래가 없어질 수 있는 진짜 극매해질 수 있는 시장 내년에 특히 이제 6월 1일 이후는 확정이 됐죠.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는 양도소득세랑 보유세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걸 좀 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입지만 좋다면요. 물건이 못난이든 못난이가 아니든 그냥 가져가면서 대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을 지금 너무 고점인데 사는 게 진짜 맞느냐? 지금 이렇게 규제가 심한데 내년엔 잡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OECD 국가 기준으로 진짜 주택이 비싼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PIR이라고 소득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주택이 얼마나 비싼지, 우리 소득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기간이 지나야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비교도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OECD 기준으로 해서 높지 않아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전체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 평균 이하예요. 그리고 돈이 많이 풀린 시장이에요.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 숫자는 되게 높고 평당 1억이 얼마 전에 잠원에서 나왔고 예전에 반포에서 나왔고 앞으로는 강남에서 또 계속 나올 건데 그게 과연 거품일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거품이 늘 끼어 있지만요. 아직까지 가격들이 불가피하게 세계적인 추이도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규제 정책에서 공급이 부족한데 거래를 막으면은 정말 우리가 돈을 쏟아부을 때 돈은 많잖아요. 지금 시장에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게 갈 데가 없으니까 거래는 되면서 돈이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양극화를 더 가중시키는 시장이 내년에 될 걸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주택이 비싼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한다면요. 비싸긴 해요. 숫자적으로는.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 물건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가 지금 과연 비쌀까를 다양한 지표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